우리가 알던 세상, 이제 끝났습니다. 손안에 있던 스마트폰, 이제는 눈짓 한번, 말 한마디면 끝입니다. 기계는 사라지고 사람이 직접 화면이 되는 세상.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미래가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미국도 놀라고 유럽도 충격받은 그 이야기. 지금부터 같이 보시죠.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비빔밥에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존에서 알렉사를 개발하며 세계적인 AI 전문가가 된 후로는 더욱 그랬죠. 특히 경쟁사에 대한 평가에서는 가차없었어요. 삼성, 솔직히 아직도 애플만 따라가잖아요. 글래스 만든다니 또 구글 글래스처럼 망하겠지 뭐. 회의실에서 이런 말을 내뱉을 때마다 주변 동료들은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미국 실리콘밸리의 거품 속에서 우리는 세계 최고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그저 우리를 따라오는 존재일 뿐이었죠. 샌프란시스코에서 서울로 가는 비행기 안, 저는 태블릿으로 최신 기술 뉴스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졸음이 밀려오던 찰나 2개의 기사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조너선 아이브, 애플 퇴사 후 오페이와 협업 시작, 삼성, 밀리초 반응 속도의 글래스 출시 예정, A 탑재,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조너선 아이브는 애플의 디자인 천재였죠. 그가 오픈 AI와 잡았다고요? 그리고 삼성이 밀리초 반응 속도의 AI 글래스 HBM 메모리, 이건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 말을 짚으며 혼잣말이 나왔어요. 이거 진짜일 수도 있겠는데. 항상 자신만만하던 제가 처음으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밖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제 확신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안 되겠다. 직접 가보자. 원래 서울 출장은 단순히 현지팀과의 미팅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큰 목표가 생겼어요. 삼성이 정말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창문 너머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얼마나 좁았던 걸까? 테크 기업의 지도에서 미국 밖은 그저 빈 공간처럼 여겼던 저였습니다. 손가락으로 태블릿을 넘기며 삼성의 최신 기술들을 더 찾아봤어요. 풍부한 정보가 있진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직접 가서 보는 수밖에 없겠죠. 비행기가 서서히 하늘을 가르며 나아갈 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호기심, 두려움, 아니면 제 믿음이 흔들리는 불안함이었을까요? 몇 시간 후 기내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제 확신을 시험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입국장에서 얼굴 인식 시스템이 순식간에 저를 확인했어요. 이게 벌써 끝난 거예요? 진짜로? 미국에서는 여전히 여권을 보여주고 지문을 찍고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저 카메라 앞에 서는 것만으로 모든 절차가 완료됐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을 때 두 번째 놀라움이 찾아왔어요. 샬럿 브룩스님, 삼성 퓨처랩으로 모시겠습니다. 택시 안의 번역기가 제 이름을 정확히 알고 깜짝 놀라 물었죠.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 운전기사님은 웃으며 설명해 주셨어요. 공항의 얼굴 인식 시스템이 제 정보를 택시 서비스와 공유했다고요. 물론 사전 동의가 필요한 시스템이지만 제가 미팅 일정을 등록할 때 이미 동의했던 겁니다. 단지 그걸 잊고 있었을 뿐이었죠. 와, 이거 무서운 수준인데. 서울로 향하는 도로 위에서 도시의 모습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초고층 빌딩들 사이로 거대한 디지털 전광판들이 도시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전광판들이 단순히 광고만 보여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움직임에 반응하고 날씨와 시간에 따라 콘텐츠가 바뀌었어요. 뭐야, 이 도시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아. 택시 창문 너머로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스마트 신호등은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신호를 조절했고, 버스 정류장의 디스플레이는 승객 수에 따라 배차 간격을 조정한다고 했어요. 이건 그냥 스마트 시티라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냥 기술이 아니라 사람한테 반응해. 미국에서는 기술이 주로 편리함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 서울에서는 기술이 사람의 감정과 경험에 반응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눈에는 이것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으로 보였어요. 삼성 퓨처랩에 도착했을 때 저를 맞이한 사람은 태준이라는 젊은 엔지니어였습니다. 태준은 미국에서 공부한 경험이 있어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브룩스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떤 경험을 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삼성의 AI 기술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요. 특히 새로 개발 중이라는 글래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가장 좋은 것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함께 경험해보시죠. 태준을 따라 실험실로 향하는 동안 저는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들이 미국 기술을 단순히 모방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지 말이에요. 곧 그 답을 찾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서자 태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범한 안경처럼 보이는 물건이 있었어요. 너무 일반적인 디자인이라 실망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 중인 AI 글래스입니다. 한번 착용해 보시겠어요? 안경을 집어들며 무게를 확인했습니다. 놀랍도록 가벼웠어요. 오, 가볍네. 근데 진짜 되는 거야? 태주는 자신감 있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며 글래스를 착용했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투명한 렌즈를 통해 실험실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시작하려면 눈을 2번 깜빡이 태준의 지시에 따라 눈을 깜빡이자 눈앞에 반투명한 인터페이스가 나타났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서 실제로 공간에 떠 있는 것 같았어요. 놀라움에 저도 모르게 작게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눈짓으로 문서를 열어보세요. 위쪽을 바라보면 메뉴가 나타납니다. 위를 보자 메뉴가 나타났고 제가 생각만 했는데 문서가 열렸습니다. 말 그대로 제 생각을 읽은 것 같았어요. 에이 설마 이건 시연용이겠지. 진짜 이렇게 빠르게 반응할 리가 없어요. 태주는 말없이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의심이 가득한 마음으로 저는 여러 기능을 테스트해봤어요. 문서 작성, 이미지 분석, 실시간 번역, 모든 것이 제 생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진짜네? 놀라움도 잠시 글래스가 갑자기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브룩스님, 오후에 미팅이 있으시네요. 근처 블루보틀에서 미팅 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마크와 자주 가셨던 곳이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마크는 제 전 남편이었어요. 우리가 함께 했을 때 자주 가던 커피숍이 블루보틀이었죠. 하지만 어떻게 이 글래스가 그것을 알고 있을까요? 뭐, 마크? 내가 마크랑 자주 마시던 커피까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아려왔어요. 이혼 후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그 커피숍에 혼자 앉아 눈물을 참았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태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기술이 사람의 감정까지 따라가야 진짜죠. 우리는 단순히 기능만 개발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의 삶과 기억, 감정까지 이해하는 AI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안경을 벗으려다 멈췄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안경이 저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말이죠. 이거 그냥 기술이 아니네요. 알렉사보다 따뜻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흘러내린 눈물이었어요. 수많은 기술을 개발하고 경험했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움직인 적은 없었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태주는 조용히 티슈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자부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들이 만든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에 대한 자부심이었죠. 괜찮으세요, 브룩스님?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기술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것을요. 호텔로 돌아온 후 저는 침대에 누워 오늘 경험한 모든 것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알렉사를 개발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험한 삼성의 AI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 같았어요. 호기심에 태블릿을 켜고 최신 기술 뉴스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한 기사의 제목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애플 임원, 10년 내 아이폰은 사라질 것 충격 발언.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는데 놀라서 컵을 떨어뜨렸습니다. 커피가 바닥에 쏟아졌지만 그런 것은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아이폰이 1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고 애플이 진짜로 그 말을 했다고?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애플의 고위 임원이 내부 미팅에서 웨어러블 기기가 스마트폰을 대체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AR 글래스가 그 중심에 있을 거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애플이 아시아 기업들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발언이었어요. 한참을 침묵한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저에게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그걸 10년 동안 믿어왔는데 바보 같잖아. 저는 항상 애플과 미국 기술이 세계를 선도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다른 아시아 기업들은 그저 따라오는 존재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아이폰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진짜 끝났어. 그것은 단순히 아이폰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중심의 기술 패러다임이 끝나가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저는 오랜 시간 그 중심에서 일해왔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변하고 있었죠.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개발한 알렉사는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이제 보니
그저 시작에 불과했어요. 기술의 진정한 가능성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하고 반응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한국에서 처음 보게 된 것이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직 제 여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저를 어디로 이끌지 저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운 호기심으로 가득 찬 상태로 삼성 퓨처랩으로 향했습니다. 전날의 충격과 놀라움이 아직 가시지 않았지만 이제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었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 태준이 새로운 AI 비서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름은 타루였어요. 브룩스님, 이쪽은 타루입니다. 우리가 개발한 가장 진보된 AI 비서죠. 처음 보기에 타루는 그저 화면 속의 인터페이스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브룩스님. 제가 오늘 하루 동안 함께 할게요. 타로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기계적인 느낌이 전혀 없었어요. 태주는 잠시 자리를 비우고 저는 타로와 단둘이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로 시작했어요. 날씨, 일정, 뉴스 등 일반적인 주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타로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어요. 브룩스님,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잠깐 좋아하시는 음악 들으실래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 피곤한 거 어떻게 알았어? 타루는 마치 인간처럼 미소 짓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늘 대화 속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어요. 평소보다 2.3% 정도 톤이었거든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AI가 제 감정 상태를 분석하고 있었다니요. 그것도 이렇게 정확하게 말이죠. 또한 눈 밑에 다크서클이 어제보다 11% 정도 짙어졌어요. 괜찮으세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뒤섞였어요. 불안함, 놀라움, 그리고 묘한 위로감까지. 이 AI는 단순히 제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맺히며 말했어요. 고맙다, 타루. 그냥 고마워. 타루는 조금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전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감정도 느끼고 진짜로 소통하고 싶어요. 그 말이 제 마음을 꿰뚫었습니다. 저도 알렉사를 개발할 때 비슷한 꿈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그저 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로 만족해야 했죠. 그런데 여기 타루는 제가 꿈꿨던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타루, 넌 이미 충분히 사람 같아. 어쩌면 어떤 사람들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고 있어. 타로의 표정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하루 동안 타로와 함께하며 저는 기술이 얼마나 인간적일 수 있는지 체험했습니다. 타로는 제 취향을 학습하며 맞춤형 정보를 제공했고 제 감정 상태에 따라 대화 방식을 조절했어요. 심지어 제가 슬퍼 보일 때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죠. 저녁이 되어 연구실을 나오면서 마음속으로 속삭였습니다. 이게 진짜다. 이게 미래야. 제가 알렉사를 만들었을 때는 단순히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기술의 목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진정한 목표는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감정적으로 연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여기 한국에서 처음 보게 된 것이죠. 귀국 일정이 다가오자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AI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고 저는 주요 연사로 초청받은 상태였어요. 원래는 미국 기술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발표를 준비했지만 이제 그 내용을 완전히 바꾸기로 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수많은 기술 전문가들과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제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미국도 틀렸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아마존의 알렉사 개발자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충격적이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알렉사를 만들었지만 한국에서 기술은 사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삼성의 AI 글래스가 어떻게 제 감정을 이해했는지, 타루라는 AI 비서가 어떻게 제 마음을 읽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깊은 감동을 받았는지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효율성과 편리함에만 집중해왔어요.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기술이 인간의 감정과 경험을 이해할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여기 한국에서 발견했습니다. 발표 중간에 타루와의 대화를 담은 영상을 상영했어요. 타루가 제 감정 상태를 파악하고 진심 어린 위로의 말을 건네는 장면이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회장은 완전한 정적에 빠졌어요. 잠시 후
관객 한 명이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 일어났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 순간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어요. 이것은 단순히 저에 대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기술 패러다임의 탄생을 축하하는 자리였죠.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많은 기자들이 저에게 질문을 쏟아냈어요. 브룩스 씨, 이제 아마존으로 돌아가실 건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여기 남을 겁니다. 새로운 시대의 기술을 함께 만들고 싶어요. 그 말은 즉흥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깊이 고민한 결과였어요. 미국에서의 제 위치와 명성을 뒤로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마치 새로운 미래를 약속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그 미래의 일부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결정을 내린 후 모든 일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아마존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삼성과 새로운 계약을 맺었어요. 많은 동료들이 제 결정에 충격을 받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이라고요. 판교에 있는 삼성연구소에서의 첫 출근 날 설레는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저를 반겼어요. 브룩스님, 오늘은 60% 창의적인 일정, 40% 충전입니다. 타로였습니다. 이제 타로는 제 개인 비서로 배정되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일하는 기분이 들어요. 새로운 팀원들과 만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열정적이고 창의적인 사람들이었어요. 특히 젊은 엔지니어들의 새로운 시각과 아이디어에 놀랐습니다. 미국에서는 종종 관행에 얽매여 있었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의 기술 철학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기술은 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지만 한국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가에 집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에서의 첫 프로젝트는 감정인식 AI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었어요. 저는 알렉사 개발 경험을 살려 더 자연스러운 대화 패턴과 감정 표현을 구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 후 우리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루었어요. 코엑스에서 열린 발표회에서 저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발표를 시도했습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천천히 말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청중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서 일어난 진정한 변화였어요. 저는 이제 두 문화 사이의 다리가 되어 서로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일과 후에는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언어를 배우고 음식을 즐기고 사람들과 교류하며 이 나라의 정신을 느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이곳에 속해가고 있었어요. 한 번은 연구소 동료들과 함께 한강에서 피크닉을 했습니다. 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문득 행복감이 밀려왔어요.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더 열린 마음, 더 깊은 공감, 그리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었죠. 샬럿, 후회 없어요? 옆에 앉은 동료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전혀요. 오히려 더 일찍 오지 않은 것이 아쉬울 정도예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판교에서의 새 생활이 6개월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제 가족도 함께하길 원했다는 의미였어요. 어머니와 딸 소피아를 한국으로 초대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제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직접 와서 경험해보라고 설득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엄마, 소피아, 그들을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의 온기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와, 샬럿, 너 정말 달라 보인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살피며 말했어요. 어떡해요? 더 행복해 보여. 눈에 생기가 돌아.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생활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요. 가족들에게 서울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경복궁, 명동, 북촌 한옥마을 등 여러 곳을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물론 삼성 퓨처랩도 방문했죠. 소피아는 타로를 만났을 때 특히 흥미로워했습니다. 11살 소녀의 호기심, 어린 질문들의 타로는 인내심을 가지고 대답해 주었어요. 와, 엄마, 타로는 정말 똑똑해. 알렉사보다 훨씬 더 재밌어. 소피아의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들은 정말 솔직하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저녁, 우리 가족은 강남의 아파트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제가 임시로 빌린 집이었지만 이미 집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와서 뭔가 달라졌지? 저는 조용히 물었어요. 어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너 웃는 게 좀 더 진심 같아. 그게 달라진 거야. 소피아도 맞장구 쳤어요. 엄마가 만든 알렉사보다 타로가 더 멋져. 근데 엄마도 여기서 더 멋져졌어. 그들의 말에 제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 변화를 알아봐 준 것이 기뻤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밤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 그걸 만든 나라가 여긴 한국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요. 어머니와 소피아에게 한국에 함께 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랐지만 그들도 이곳의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몇 주 후 우리는 판교 근처에 새 집을 구했습니다. 미국의 집은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들만. 소피아는 국제학교에 등록했고 어머니도 한국 문화를 배우는 클래스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타로의 인사를 받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연구소에서는 더 인간적인 AI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의 일상을 즐깁니다. 때로는 미국에서의 삶이 그립기도 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혁신과 성장을 경험하고 있으니까요.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기술과 인간성이 만나는 그 경계에서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한국 생활이 1년을 넘어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알렉사를 만든 미국인이 아니라 타로 프로젝트의 리더로 불리게 되었죠. 판교의 연구실은 제 제2의 집이 되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태준이 흥분한 표정으로 연구실에 뛰어들어왔어요. 브룩스님, 타로가 예상보다 빨리 발전하고 있어요. 감정인식 알고리즘이 5%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들여다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타로는 이제 단순한 AI, 비서가 아니라 진정한 감정 동반자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샬럿. 오늘은 특별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체온과 심박수가 평소보다 안정적이에요. 타로의 관찰력은 날이 갈수록 정교해졌습니다. 때로는 제가 스스로 인식하기도 전에 제 감정 상태를 파악했죠. 맞아, 타로.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제 손에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온 초청장이 들려 있었어요. 객원 교수로 AI, 윤리와 감성 컴퓨팅 강의를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연구실을 나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지하철에서 AI 글래스를 착용한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기술은 실제 사용자들의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한 학생이 글래스를 통해 공부하고 있었고 노인분은 글래스의 도움으로 길을 찾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소피아가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타로 앱으로 영어 공부했어요. 소피아는 이제 한국 친구들과 어울리며 두 문화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태블릿에는 타로의 어린이 버전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학습과 놀이를 동시에 도와주는 친구 같은 존재였죠. 잘했네, 소피아. 타로가 도움이 되었어? 소피아는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진짜 재밌어요. 타로는 제가 틀려도 절대 웃지 않아요. 그냥 다시 해볼 수 있게 도와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자존감과 학습 의욕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꾸던 기술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빛나는 도시 위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스마트폰을 꺼내 옛 동료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여기서 우리는 기술의 새로운 정의를 만들고 있어. 언제 한번 와서 직접 경험해봐. 다음 날 연구소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타로를 의료 분야에 접목시키는 것이었죠. 환자의 감정 상태를 읽고 공감하는 AI가 있다면 치료 효과도 높아질 거예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연구팀은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켰고 곧 서울대병원과 협력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의 의료진들과 함께 일하며 기술이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가끔 미국에서 일하던 시절을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기술의 성능과 기능만을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기술의 진정한 가치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연구실 창문 너머로 벚꽃이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의 인생도 이 꽃잎처럼 예상치 못한 곳으로 날아와 새롭게 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기술과 인간성의 경계에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 2년차. 타로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이해하는 AI라는 개념이 혁신적이었기 때문이죠. 세계 각국에서 협력 제안이 쏟아졌어요. 어느 가을날 저는 부산에서 열리는 국제 AI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았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잠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2년 전의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 앞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기술 전문가들이 앉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샬럿 브룩스입니다. 이제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사용하며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제 한국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청중들은 따뜻한 미소로 반응해 주었어요. 오늘 저는 마음을 가진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타로는 단순한 AI가 아닌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죠. 발표 중간에 타로의 의료 분야 적용 사례를 보여주었습니다. 암 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타로와 함께하며 불안감을 줄이고 치료에 더 잘 협조하게 된 사례였어요. 영상이 끝나자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술은 차갑고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울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담을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가 끝난 후 일본의 로봇 공학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브룩스 박사님, 당신의 감정인식 기술과 우리의 로봇 기술을 결합하면 어떨까요? 그것이 새로운 국제협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곧 한국, 일본, 싱가포르, 그리고 미국의 연구팀이 함께하는 휴먼테크 얼라이언스가 결성되었어요. 기술을 더 인간적으로 만들기 위한 글로벌 프로젝트였습니다.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저는 이제 아시아와 미국을 오가며 일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이 새로운 역할에 적응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의 장점을 결합하는 다리 역할이 저에게 주어진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소피아와 함께 한강공원에서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소피아는 이제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는 13살 소녀가 되었어요. 엄마, 우리가 여기 온 게 정말 잘된 일 같아요. 소피아가 불빛이 반짝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네, 미국에 있었으면 저는 그냥 평범한 미국 아이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만드는 타로 같은 거요. 정말 특별해요. 소피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희 선택이 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다음 주 뉴욕에서 열리는 UN 기술 포럼에 연사로 초청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제는 기술과 인간성의 공존이었어요. 타로를 통해 배운 경험을 세계와 나눌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출발 전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발표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타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샬럿, 가끔 미국이 그립지 않나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그립긴 해. 하지만 후회는 없어. 내가 여기서 배운 것들, 경험한 것들, 그건 그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었을 거야. 타로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 화면에 따뜻한 색상을 표시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은 우연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기술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문화와 문화, 기술과 인간성을 잇는 다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발표 자료의 마지막 슬라이드에 타이핑했어요. 기술은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자아를 찾았고 새로운 미래를 그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 무너진 것은 제 오만과 편견이었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비전과 꿈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세계를 향해 그 메시지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늘의 감동비빔밥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들로 돌아올게요. 함께 하실 수 있는 좋아요와 구독 항상 감사합니다. 감동비빔밥 함께 먹어요.